압도적 재미 매불쇼. 전쟁 상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가 아마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함께 하시죠. 세계로 뻗을래요. 지금 아주 정신없습니다. 전쟁 상황. 자,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입니다. 김준영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중국통 김희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군사 전문가입니다. 조용근 장군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쟁 상황에 앞서서 이 이야기 먼저 잠깐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장관, 네. 통일부 장관이죠.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월에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북한의 핵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저것도 정보 누설했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 발언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북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지금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준영 의원이 오늘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것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 장관이 지난 15일 외통위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위치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했는데 이 발언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거세게 경제를 요구했고 언론은 미국이 정동영 장관의 언급을 기밀 누설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정보 제공을 중단했다고 썼습니다. 이에 국힘은 한미의 굳건한 안보 공조에 금이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배후에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코미디 같은 방미를 덮고 지방선거의 불리함을 메우기 위해 대통령을 흔드는 악의가 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서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통일부 장관 책임론을 부각시킨 그 정부 관계자라는 사람의 정보 누설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네, 일단 의원님 상황 정리부터 일단 예, 좀 예. 해주세요. 상황 정리. 이게 굉장히 네. 고약하고 저는 기존에 보면 대북 이 진보 정부만 들어서면 한미 사이에서 핑퐁을 하면서 문제를 키워가지고 한미 관계를 흔들고 그 정권을 흔든 게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그게 하나라고 보는데요. 정동영 장관이 이제 구성시 아마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들었을 몰라요.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기밀 누설했나 보다.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이게 10년 전에 이미 나왔고요. 2019년에 하노이에서 깨졌을 때도 그때 왜 당신들 영변 왜 뭐 또 있잖아. 농축이 시설 있다고 그것까지 밝히라고 했을 때가 그게 구성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미국의 ISIS라는 곳에서 과학연구소에서 구성실을 의심을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요. KBS에서 그해 7월에 이미 구성에 있다고 기사가 검색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 뭐야, 그렇게 예, 오픈된 정보인데. 오픈된 정보입니다. 뭐 아무 정보도 아니네. 그리고 이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원심 분리가 몇 개 있다. 또는 그 능력이 얼만큼 됐다. 지금까지 생산한 게 얼마다. 예를 들어서 이란에 뭐 450kg이나 네. 이런 걸 밝혔다면 기밀 누설인데 뭐 울산에 핵발전소 있다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를 들자면 영변이 뭐야. 그러니까 나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도 이 구성 씨 얘기를 네.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나 그것까지 고민했어 진짜로. 네, 전혀 아니고요. 영변에서 45km 서북 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가까운 곳에 거기에다가 농축 시설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야. 자, 나왔던 그러면 거야. 기존에 있었던 정보를 정동영 장관이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우리나라에 정보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진실은? 그러니까 지금 고단 문제는 미국인데요. 그건 뭐예요? 자, 미국이 정보를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이 좋으니까 감청 능력도 뛰어나니까 기본적으로 북한 정보를 주는데 네. 그동안에도 자기들이 준 정보가 뭐 샌다든지 마음에 안 들면 중단시킨 적이 꽤 있어요. 그럼 뭐 자기들 정보 사사니까 뭐 끊었다 줬다가 많이 줬다 적게 줬다 하는데 네. 이게 갑자기 정동영 장관 때문이라는 식으로 언론이 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지금 미국도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길들이는 게 좀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오늘 뭐가 있었냐면 또 신문이 나온 게 뭐냐면 한국이 그동안 DMZ 평화 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서해 충돌에 대한 사과 문제라든지 그 외에 서해로 출격시켜서 네. 그 브런슨 장군이 네. 한국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네.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한국에게 이 정보 제공을 중단한 것처럼 미국 쪽에서 나왔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죠. 이걸 우리를 다루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또 속보왔던 게 뭐냐면 방시혁 씨가 지금 재판 중인데 그래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데 네네. BTS 방시요? 예. 예, 왜냐하면 왜 그 저기 뭐라 그러죠? 그 주식 시장에 상장이 안 될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사모펀드 자기가 만든 사모펀드에 네, 알아요. 예, 그 사건 때문에 일단 해결되기 전에는 출국 예, 출국 금지인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서 출국 풀어라 금지. 왜? 이 주권침해예요, 주권침해. 아니 그 미국이 지금 도를 넘는 방시혁이 미국에 가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해외 출국 예. 금지되어 있는데 예. 주한 미 대사를 통해서 네. 우리 정부에다 이게 출국 금지 풀으라고 얘기했다고. 아마 방시혁이 얘기했겠죠. 그 자기 풀어달라고. 근데 이 방식이 굉장히 나쁩니다. 미국을 움직여서 한국을 압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 쪽에 연락을 한다고요? 경찰 쪽에 연락했다 오늘 또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는 너무 좀 손을 이상하다. 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한국 진보 정부를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것 같고 세 번째가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느냐. 누가 이걸 한겨레한테 누가 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더 심각합니다. 이 정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 여기는 그냥 청와대 관계자라고만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로 나옵니다. 구성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국방부의 북핵 담당 국장이었는데요. 네. 이게 16년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ISIS의 보고서에 나온 이후에 2018년에 이제 뭐 싱가포르 회담하고 그다음에 19년에 하노이 회담 됐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렬되면서 영변 외에 5곳을 자기는 더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영변 플러스 5곳을 다 폐쇄해야 자기네는 합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돼서 결렬됐다고 하고 나서 5곳이 어디냐에 대한 얘기가 엄청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핵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영변, 구성, 강선 뭐 이런 곳들은 너무나 우리가 잘 맞습니다. 알려진 곳인 완전히 공개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통일부 장관이 얼마나 북핵이 심각한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치 연합비밀, 그러니까 한미 연합 비밀을 공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굉장히 의도적이다. 와. 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지역으로 어디서든 나오는 그 얘기, 그것도 딱 구성. 강선, 구선, 그다음 영변이 심각하다고 딱 이렇게 얘기한 것을 그래서 핵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을 갖고 연합 비밀을 공개했다.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지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의 힘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흔드는 것은 늘상 있었던 일이야. 네. 그런데 이 거짓된 프레임에 미국도 동조하는 것처럼 하고 보인다는 거.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가 같이 동조해서 정부 관계자도 동조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종미 연대라 그랬습니다. 종미 세력의 연대다.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 지금. 야, 그런데 이거는 그리고 심각하네. 이 사실은 더더욱이 작년 청문회 때 그대로 얘기했던 겁니다. 누가요? 정동영 장관이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때는 작년 문제. 7월에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이거는 그가 의도가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의도가 나쁜 건 맞는데 이게 뭔가 지금 네. 합을 맞춰가고 합을 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요. 문제네. 맞습니다. 와, 이거 근데 어떡하냐. 심각하게 이 이 심각하네. 정부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쌓인다고 이게. 그리고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미국이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당신한테 제공 안 해. 네. 그럴 수도 있고 말 안 하고 중단할 수도 있던 일이 흔하게 있었는데 네네. 이거는 너무 자세히 뭐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걸 봐서 이거는 내부에서 정동영 장관을 경질시키거나 또는 대통령에 반대하는 내부자가 그거를 신문에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네. 오. 아직은 그 부분이 이제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 음. 네.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만나고 와서 한 첫 번째 말이 이 정동영 장관한테 이 일 때문에 사퇴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서 일국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가의 장관이 이 정도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야당의 대표가 그 장관을 사퇴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네. 이게 국내적인 문제라면 뭐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하겠는데 맞아요. 미국에 가서 이 선거판에 이 중요한 때 미국에 가서 한참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모르고 만나고 들어와서 한 첫 일성이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꿈꾸는 게 뭘까 그러면 힘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지. 외세를 끌어들여가 그 맞아. 이 선거판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제일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국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 큰일이네. 근데 우스운 일이 아니야 이거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계속 키울 것 같습니다. 그럴 그래서 제가 거 아니에요. 아까 방시혁 얘기도 한 게 뭐냐면 네. 이 참에 예. 이재명 정부를 이 길들이게 하려고 제가 아까 말씀 옛날에 핑퐁식으로 한국에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한국에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 경질 얘기가 안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친북 행렬 뭐 이러면서 또 뭐 전문가가 나오겠지. 얘기하면 그걸 또 조중동이 또 받습니다. 받고 봐서 키우고. 키우고 그렇게 계속 키워서 흔들었던 게 지금까지의 패턴. 항상 해왔던 방식이구나. 네네. 아. 19세기 말에도 똑같았는데요. 이 소위 농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봉건지주청하고 왕권하고 결탁을 해서 일본 세력을 불려들어서 새로운 근대 국가를 가는 것을 씨를 말려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안 되고 국민들의 힘에 밀릴 때 꼭 일부 세력들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외부의 외세와 결탁해서 키우려고 해요. 지금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기사가 다시 새롭게 읽히네요. 얘기 말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 그래서 국민들이 안 속아야 될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성 얘기는 이미 나왔고 네. 전혀 기밀 누설이 아니라는데 기밀 누설로 프레임을 짠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전쟁 상황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의 지금 심리 상태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보도를 했던데 이거 좀 재밌더라고요. 네. 네, 일부 좀 소개를 네, 해주시겠습니까? 보도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공개적인 허세 뒤로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다. 전쟁 초반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아침 이란 전역에서 발생한 엄청난 폭발 장면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참모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군사력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언급하며 폭격 규모의 경외감을 드러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참모진에 해협이 닫히기 전에 이란이 항복할 것이며 설령 이란이 그런 시도를 하더라도 미국이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호르무즈 해협의 취약성을 알고 뒤늦게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3월 말부터였다. 이란과의 회담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이때부터 대이란 협상팀에 회담을 시작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우리가 그 유추했던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네, 짜증이 나고 네. 불안하고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 뭐야 야 네타냐후 금방 끝난다며 야 뭐야 이거 호르무즈는 또 뭐야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초조해하고. 그러다가 미군 전투기가 이제 공격당해가지고 조종사 2명이 실종되는 일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때 트럼프가 멘탈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것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는 미군 실종 소식을 듣고 몇 시간 동안 참모진에게 고함을 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참모들은 결국 그의 조급함이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회의장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갔다고 한다. 야. 이 말고도 내용이 긴데 보니까 진짜 윤석열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다. 무서워서 잘 못 물어보더라고 참모들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트럼프가 막 욕설 올리고 막 그랬잖아. 네. 뭐 알라 뭐 조롱하고. 네.
그때는 못 물어보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물어보고 뭐 그랬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 윤석열이랑. 무슨 평행이론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자기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이 잘 안 풀렸어. 안 풀리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빨리 종전을 좀 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뭐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의 내부에서 정신 상태가 거의 노망에 가깝다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갈수록 더 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에서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합의를 했다고 밝혀졌죠. 네. 그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알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국이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지 않는다면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18일 저녁부터 폐쇄됐으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전에는 개방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선박을 향해서도 공격을 좀 가했던 것 같습니다. 공격받은 이제 프랑스 선박 이 무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거를 잠깐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ranian Stepan Navy, this is CMS CGM Everglades. Please ask the speedboat to stop shooting at us. Ask your speedboat not to shoot at us. 네. 진짜 공격을 받았네. 네, 이란 혁명 수비대 고속정이 공격을 좀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자 이제 미국은 또 보복으로 이란 선박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SNS에 남겼습니다. 네. 길이가 약 900피트, 약 275m이고 항공 모함만큼 무게가 나가는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화물선이 우리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 했고 잘 안 됐다.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프루언스가 오만만에서 투스카를 가로막고 정지하라고 경고를 했으나 이란 선원들이 불응하자 해군 군함이 기관실에 구멍을 내 선박을 멈추게 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까지 방송할 때만 해도 네. 굉장히 들떠서 마무리가 됐는데 주말 사이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휴전이 시한 만료가 21일까지거든요. 네네, 오늘 20일인데. 그 전에, 그 내일 아닙니까? 네. 그 전에 이제 종전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안한데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짧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휴전 시한은 21일까지입니다. 21일에 파키스탄에서 종전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게 걱정스러운데요. 트럼프가 관련해서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네. 미국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로 향하고 있으며 내일 저녁 협상을 위해 도착할 예정이다. 우리는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 이란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만약 합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모든 다리를 파괴할 것이다. 더 이상 친절은 없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란 상황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이란 타스님 통신입니다. 이란은 아직 협상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지 않았다. 해상 봉쇄가 지속되는 한 협상은 없을 것이다. 1차 협상 이후 파키스탄의 중재로 최근 며칠간 메시지를 교환해 왔다. 이는 기존 협상 절차의 연장선일 뿐이며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결국 결렬을 초래했다. 네, 그리고요. 네, 이란 파르스 통신입니다. 이란은 2차 협상 참석 여부를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이 해상 봉쇄를 유지하는 한 협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거 상황이 지금 안 어떻게 좋은데요? 되고 있는 건지를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파키스탄이 또 중재하고 있잖아요. 네. 이란 대통령하고 파키스탄 총리가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파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와 미국 관리들의 위협적인 발언은 미국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운다. 미국이 과거의 전철을 밟고 외교를 배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드러냈다라고 말하자
우방과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네. 파키스탄 총리가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을 정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21일까지인데. 네. 아니 이게 이게 보면 17일 날 일단 휴전을 하니까 이란이 좋게 해서 전부터 이제 그 봉쇄를 풀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네 맘대로 풀어 바깥에까지 풀려야 되는데 미국은 마지막 트럼프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압박을 끝까지 올려가지고 협상에서 자기가 유리하기 위해서 해버리니까 온건파가 내세웠던 게 오히려 내부에서 봐라 하면서 혁명수비대가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트럼프는 그게 또 공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미국은 떠난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우리 시간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아까 지금 파키스탄으로? 파키스탄으로.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저건 사실입니까? 미국에서는 멀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멀잖아요. 미리 가야 하고. 네. 지금 이란은 거의 다 와도 돼요. 그리고 음. 시간대가 이란은 우리하고 4시간 반 차이고 저기 파키스탄은 4시간 차이예요. 만약에 오늘 만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거의 막 한밤이나 새벽 정도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1차 때 도착하는 미국이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네. 다시 이제 그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란은 끝까지 좀 버티는 것 같아요. 미국이 오는 거 확인하고 확인하고. 마지막에 와도 늦지 않으니까. 이게 군사적인 관점에서 조금 보면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라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고 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데 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입장에서는 이걸 개방해야 하고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으면 경제 제재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민간인들,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그 피해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겠지만 정권을 포기하고 국민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국가는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던 석기시대로 보내겠다 이런 것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가만히 보면 최고 지도자가 모주 타파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네. 실제 엄청나게 10,000개 이상의 표적을 공격했지만 지상군도 살아있는 상태고 자기네들이 해군이 없어졌지만 고속정 이런 걸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도 사실 자기네들이 통제하고 있고 네. 거기에 더해서 핵물질도 440kg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비축분 전부 다 내놔라. 그 다음에 너희 그 호르무즈 개방해라. 이것에 대해서 결코 이걸 협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무기는 누구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아직도 이란군 거라고 이란 혁명 수비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방했었잖아요. 근데 개방을 하루 동안. 개방을 했는데 했었는데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하고 보니까 네. 혁명 수비대가 하고 보니까 지금 저 미국은 안 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협상을 잘못한 거죠. 자기네들이 쉽게 얘기해서 협상팀의 얘기를 듣고 개방을 했는데 그럼 미국도 개방을 해줘야 되고 핵물질도 어느 정도 타협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타협도 안 되고 그럼 그러면은 이란 내에서 협상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졌어요 이번에. 이게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게 이제 갔다 오면 혁명 수비대하고 이런 나름대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보고 과정이나 논의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얻은 게 더 많은 것이냐 이런 걸 따졌을 때 그때 분명히 아마 협상팀은 개방을 하면 저쪽도 개방할 거다라는 식의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랬겠죠. 근데 개방을 해줬는데 미국은 개방 안 해. 우리는 더 역봉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군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경하게 나갈 수뿐이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2차 협상을 가려면 네. 지금 2차 협상에 나갔는데 똑같이 핵을 다 내놔라. 호르무즈 해협 개방해라. 그다음에 너희 그렇지 않으면 민간 시설 다 파괴할 거야. 이렇게 미국은 얘기할 텐데 네. 만약에 이란에서 민간 시설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큰 부담을 아니 뭐 나는 이거 괜찮다. 나는 계속해서 호르무즈를 잡고 있겠다라고 하면 네. 이 협상 카드의 주도권은 이란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버티면 저는 생각하기에 아직은 이란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방금 이란이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뭐야? 아직까지 지금 4시 35분 현재 아직까지 갈 생각이 없다. 그래요? 2차 협상에 갈 생각이 없다. 근데 저는 여전히 마지막 순간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자세는 화가 나 있고 실제로 외무부가 했으니까 온건파가 혁명파의 그 강경 목소리를 듣고 지금
협상할 생각 없다고 지금까지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에 나와서 제가 그 6.25 전쟁 때 정전 협상 하듯이 협상이 단시간에 이게 합의되긴 어렵고 굉장히 오랜 기간 협상을 해가면서 공방전, 고지전처럼은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란의 그 상선을 지금 잡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인질로. 네, 미국이. 미국이. 근데 이거는 사실 인질로 잡혀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걸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인질을 잡혀가 있는데 우리는 협상 가서 이걸 합의해주고 종전을 해. 사실 군부 입장에선 이거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또 일광 선배가 매불쇼를 일광 찾아주셔서 선배. 네. 일광 선배는 어떻게 보세요? 상황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아, 일단 뭐 이란이 여기서 만약 안 간다면 이란이 또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왜냐하면 미국은 일단 이미 협상단을 보냈어요. 이미 보냈어요. 그거는 확인됐어요? 예, 확인됐어. 이미 갔어요. 확인됐어. 이미 갔어요. 그러니까 네. 배수진을 치는 거죠. 미국 누가 입장에서. 갔어요? 벤스가 갔어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일차. 갔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이 만약 여기서 우리 못 가겠다 하면 협상을 깬 데 대한 이란이 깬 게 되군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란 입장에서 고민을 할 텐데 왜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됐냐. 우리 장군님 참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한 10일 동안 호르무즈를 개방해 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강경한 반응을 쏟아냈어요. 뭐 핵물질 다 반출하기로 했다. 이란은 다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봉쇄는 풀지는 않고. 그 이란이 유아의 제스처를 보였으면 그러면 미국도 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뭔가 하는 해야지. 근데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발언만 수위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그럼 강경하게 나가야지 바로 닫아버린 거죠. 아니 저는 이란 편이 아닙니다. 네. 내가 이란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트럼프 말대로면 이란은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협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생각이 자꾸 이 대접이가 되는데 네. 북한이 당한 네, 것처럼. 북한이 당한 것처럼 핵을 포기하면 경제 번영 시켜줄게. 이게 어떻게 똑같이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저는 그러면 그걸 다 내주면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이렇게 이란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내가 핵을 포기를 해주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면 정말 미래의 시점에 나의 생존을 정말 번영을 보장해 줄까. 심지어 핵 협상을 하다가 우리 최고지다를 죽인 상대국인데 네. 내가 갖고 있는 무기는 오로지 핵과 호르무즈뿐이 없는데 이걸 다 내놓으면 너는 경제 번영 해줄 거야. 이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작은 것도 지금 약속을 안 지키는데 맞아. 호르무즈를 자기는 봉쇄해버리고 근데 하지도 않고. 이란도 그러면 해결책이 없어요. 여기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은 또 하긴 해야 네, 되고. 여기서 안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했고 아니면 다시 전쟁 다시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서 안 된다, 다 깨진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쟁을 다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트럼프도 뭔가 좀 네. 대승적으로 내줄 건 내줘야죠. 그건 맞죠. 그거 맞는 일단 협상 테이블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일단 저도 생각해요. 미국이 좀 양보를 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우라늄 농축을 지금 20년을 요구했는데 너무 길잖아요. 10년 정도 줄이고 10년으로. 10년 정도 줄이고 고농축 우라늄도 해외로 다 반출하라는 거 제가 생각에는 이것도 어려울 거예요. 절반 정도만 반출하고 나머지는 그냥 희석해서 본인이 쓰는 걸로 네. 이란이 쓰는 걸로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지. 이거를 두 개 다 미국이 원하는 걸로 가져간다. 네. 이란 절대 합의 안 할 거예요. 네. 이란이 협상장에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봅니다. 그건 크다고 봐요. 그걸 거부하면 미국에 대한 부담감보다도 파키스탄,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들 3개국은 어쨌든 빨리 협상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자기의 우군들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커져서 일단 판을 깨더라도 협상장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끝까지 좀 애타게 만들 것 같아요. 이란 입장에서 가까우니까 미국이 그렇죠. 저렇게 기다리게 하고 실제로는 좀 그걸로 이제 몇 개 없는 자기의 지렛대 중에 하나인 그렇죠. 거거든요. 미국의 수비를 조건을 낮추기 위한 거고 비행기 타면 3시간? 3시간이면 금방. 도착한답니다. 네. 미국은 16시간. 그러니까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가겠다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애태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트럼프가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모든 거 다 날아가는데 애태우는 동안에. 트럼프는
어쩔 수 없죠. 1차 협상의 쟁점이 20년이고 이쪽은 5년이었습니다. 이란은. 네. 근데 그게 선언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몇 년을 농축을 그만둘까는 그게 그렇게 협상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렵지 예, 않을 예. 거다. 어차피 협상은 협상인 거니까 아. 선언이니까 이거는. 그렇지. 근데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비축분 그 440kg의 그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네. 이것을 갖고 왜냐하면 3차 협상까지 했을 때 이것을 한 20%까지 낮추고 그걸 뭐 이런 것까지 협상을 하다가 사실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JCPOA 2015년도에 그 사실 미국하고 협상했을 때 3.67%의 전농축 우라늄을 허용받았었습니다. 약속 받았고. 예, 그래서 그걸 하다가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파기시키면서 이게 60%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핵을 아예 없애버리라고 하는 건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절충점을 잘 찾으면 그 절충점은 2015년 버전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몰 딜인데 이 비축분을 결국은 고농축을 자기네들도 갖고 싶은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걸 저농축으로 확 떨어뜨린다. 이제 결국 스몰 딜이고 네. 그다음에 선언은 좀 세게 해주고 선언은. 이란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협상의 북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접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세게 나오는 거는 아직 그렇게 그러니까 기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라 협상장에는 분명히 나올 것 같고 뭐 공격도 주고받을 건 같은데 협상이 단번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만 협상 예. 과정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네. 그러면은 21일이 만료인데 이거를 일단 당장은 좀 늘린 다음에 그렇죠. 휴전 기간을 휴전 연장 가능성이 지금 아직도 남아 몇 번을 있어요. 늘렸어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 그거 좀 네. 늘린 다음에 네, 좀 협상은 좀 길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프레임워크만 전체 기조만 선언해서 우리 협상하기로 했다. 선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시 모여서 추가적으로 뭐 저번주에 나온 것처럼 60일 정도 계속해서 협상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그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미국이 진짜 문제가 너무 심각해. 진짜. 왜 저를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정상들이요 반 트럼프 연대를 위해서 스페인에 또 모였거든요. 네. 거기에서 참석한 정상들이 트럼프를 향한 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거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En mi opinión, tanto la agresión a Irán como la extensión de la guerra a todo el Medio Oriente es uno de los peores pasos dados por gobierno alguno en el mundo en el último tiempo fuera del genocidio de Gaza. Nenhum presidente de nenhum país do mundo, por maior que seja, tem o direito de ficar impondo regras a outros países. Nenhum. Nós não podemos levantar todo dia de manhã e dormir todo dia à noite, sabe, com um Twitter de um presidente da República ameaçando o mundo. Fazendo guerra. No basta con resistir. Tenemos que proponer. Tenemos que liderar. Tenemos que demostrar que la democracia no solo se defiende, sino que se fortalece y se perfecciona día a día.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나름의 이제 반 트럼프 지정이잖아요. 트럼프가 하시는 방식은 1대1이에요, 항상. 다자를 싫어하고 그렇잖아요. 네. 1대1로 해가지고 미국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1대1은 강하다는 최고죠. 생각을 갖고 네.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늘 연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거고 네. 저는 그게 지금 산체스가 거의 이 진보 진영의 세계 진보 진영의 거의 리더로 대통령처럼. 부상하고 있고요. 아까 룰라는 또 그 엄청 열정적이죠. 전 저렇게 화내는 네. 거 최근 들어 네.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쪽 남미하고 유럽 쪽에서 진보 정부들이 손잡고 있는 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룰라 또 납치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저기에 멕시코가 참가한 게 굉장히 아플 겁니다. 다른 국가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여지껏 다 그래 왔으니까. 멕시코는 상당히 중립을 지키던 국가이고 미국에게는 지금 멕시코 행방이 남미를 다스리는 중남미를 다스리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멕시코가 저기에 세인바움 대통령이 참가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상당히 골치 아픈 새로운 지형이 열리는 겁니다. 멕시코. 결론은 트럼프의 입이 문제입니다.
입을 너무 빨리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요. 너무 빨리 나가요. 협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다 된 것처럼 우라늄 농축을 다 빼기로 했다. 그다음에 다시는 봉사 안 할 거다. 그러면 협상 내용을 왜 합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게 네. 모든 걸 지금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실제로 그렇게 물밑에서 협상이 된 거를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되지도 않은 거를 알리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걸 그게 구별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아,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는 그게 거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합의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합의 안 된 걸 말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몇 번 인용했잖아요. 1기 동안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트럼프가 하루 평균 16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아,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핵을 합의했다고 얘기하면 주가나 유류가 떨어집니다. 국내에서. 그냥 계속 트럼프의 그 좀 긍정적인 발언은 국내의 경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세게 던져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첫 번째 핵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하다가 48시간 첫 번째 연장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얘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데 동의했다. 근데 사실 아니었고 그 다음에 했던 발음이 이제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가고 유류가 올라가면 이거는 합의했다. 그럼 또 떨어뜨리면서 관리하고 지금 그런 식의 사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뭐 꼭 해야 되는데 못 하신 부분 있으면 보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또 말 자기가 앞서가는 게 쿠바잖아요. 아, 쿠바가 쿠바가 걱정돼. 지금 거의 지금 24시간 중에 20시간이 정전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쿠바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그러니까 미국 뭐냐 그 대통령 물러가라는 거는 그냥 완전히 사퇴하고 친미 정권은 마두로처럼 베네수엘라처럼 하라는 건데 네. 지금 자기는 죽어도 좋다 뭐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쿠바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쿠바가 약간 지금 쿠바 쪽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 뒤에 루비오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루비오 몰래 트럼프한테 편지 보내다가 들켰습니다. 루비오 몰래. 그러니까 루비오는 완전히 쿠바 난민 출신이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플로리다에서 정치제를 가장 큰 지지층이 쿠바에서 도망 나온 쿠바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지를 유지하고 또 나중에 그래서 쿠바에서 가장 강경책을 하는 것이 루비오인데. 뭐 그렇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하고 루비오가 다르다고 생각한 쿠바가 트럼프한테 친서를 보내다가 국경에서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요. 네. 공식 라인에서 친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모르게 보냈겠죠. 공식으로 보내면 다 보니까. 내용은 그런 뭔데요? 일이 있었습니다. 민간 사업자를 중개인을 통해 보내다가 공항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무슨 어떤 내용일까요? 교수님이 알아서 오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죠. 협상하자는 거예요. 아. 협상하자는 협상하자. 정확한 내용은 안 알려졌는데 그거죠. 아하. 그 미국이 공격했던 이란 상선이 사실 미국은 여태까지 그런 걸 할 때 납포를 했지. 그러니까 헬기를 타고 가서 이렇게 납포를 했지 한 포를 거기다 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함선은 이제 그 군함이 민간 상선에다 포를 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의 함대에서는 굉장히 금기시돼 왔던 건데 거기다 이제 포를 쏘고 내려가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 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물을 막 검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중국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이게 굉장히 사실 폭발력이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렇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리고 이것의 배를 자기네들이 그렇게 납포할 수 있는 근거가 미국 독자 제재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 독자 제재를 했던 배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고 납포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를 자기네들이 문제를 삼아서 이건 중국도 관여돼 있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좀 확전될 우려가 있는 사안이어서 혹시 중국 입장 나온 게 있어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중국은 사실 1대1로 이란까지 육로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 무기를 뭐 실어 나른다 이런 것은 그냥 군사적으로 봤을 때 배로 실어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연히 육로로 가면 안 걸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출발한 이란선 상선을 총을 쏴서 그것도 포를 쏴서 세우고 납포를 해서 그 안에 컨테이너를 뒤지고 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 거냐도 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물품이 무슨 물품인지 몰라요. 이게 전략 물품인지 아니면 뭐 근데 과거에 중국이 이란에다가 탄도미사일 개발하는 과염소산 나트륨을 수출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반달 아파스 항구에서 폭파가 몇 년 전에 크게 한번 있었죠. 어마어마한 폭발이 있었는데 그게 과염소산 나트륨 보관을 잘못해서 폭발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계속 연대를 하고 있죠. 중국 측 입장을 들어야 자, 중국 쪽 입장 들어야 됩니다. 그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5월 중순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미국은 확실히 14, 15라고 날짜를 박았어요. 네. 근데 중국은 아직 아직 날짜를 얘기를 안 해요. 확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이건 중국의 정치적 방식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 실무팀이 지난주에 왔었는데 뭔가 자꾸 삐거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미국은 지금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이 얼마 전에 대만 해협을 거쳐서 군함을 필리핀 미국과 공동 군사 작전하는 데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본을 중국을 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자기 카드로 쓰려고 일본을 설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주한 대사를 굉장히 반중적인 미국 대사 네. 우리나라 지명자. 예, 반중적인 인사를 기용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카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인데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안 왜? 왔는데? 안 왔단 말입니다. 네. 이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랑? 예. 예. 우리랑 뭐가 왜 우리 가만히 있었는데? 대만. 대만 왜요? 전자입국 신고서를 우리가 다시 만들면서 중국 갈로 엮고 대만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네. 뭐라고요? 복잡한데 전자입국서에 네 어느 나라냐 물으면 대만과 중국을 분리하지 않고 중국하고 가로를 치고 안에 대만이라는 하나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중국 중국 같은 느낌으로 해줬다는 그래서 거예요. 대만이 우리가.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 항의를 했어요. 우리한테 항의 이걸 처음 한 거예요 이번에? 예. 몇 번 항의했고 이번에 우리가 지워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만이 항의해서. 그걸 우리- 이제 중국이 기분 나쁘죠. 우리나라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럼 중국을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그랬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와서 단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건 대만은 다른 나라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일이 왕이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중 정상회담의 아젠다가 한국이었어요. 상당히 북한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아젠다가 북한 쪽으로 간다는 건 무슨 북한 말이에요? 중심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우리나라 얘기를 듣고 정상회담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 왕이가 안 오면서. 왜냐하면 그렇지.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만나서 왕이 얘기를 부장이 했으니까. 얘기를 해갖고 의제를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약간 우리 좀 입장을 못 패싱되는 들었으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미중 정상회담이 결정이 되면 동북아시아의 정치 지형을 기본적으로 골격이 잡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든 우리 입장을 전달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채널이 끊겨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 더 아쉬운 거는 외교부가 그러고도 얻은 게 없습니다. 대만은 우리한테 된 항의 표시로 그걸 하기 우리를 남한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고쳐줬는데 대만은 안 고쳐줍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왜 중국보다 대만 눈치를 더 대만은 보는 눈치를 거예요? 본. 그러니까 외교부가 아쉬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 제 질문이에요. 네. 왜? 저는 또 이 대목은 정말 답답한데요. 네. 중국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면 이 문제가 중국이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로 삼을 것인지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누군가가 그러기를 원하고 있던가. 그러지는 않겠죠. 아니 왜 중국을 자극하면서까지 대만 눈치를 봤을까? 근데 또 대만 눈치를 보고도 얻어낸 거 없잖아. 우리 없고. 완패예요. 네. 우리는 여전히 저쪽에서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적습니다. ROK가 아니고.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그 좀 이해가 안 가네. 이거는. 대통령은 열심히 다자 외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정부 내각에서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미국하고만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한중일 삼각 동맹에 대만을 끼워 넣어서 그것이 주축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더 이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렵네. 아 이거 오늘 뭐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네. 아. 이란도 마무리를 최악의 경우 우리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네. 만약에 협상이 안 되고 이러면 협상장에 안 가는 경우. 네 그렇게 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뭐 그러면 이번에는 어쩐지 이번 국면은 그냥 못 넘어간다 하면 공격이 재개될 수도 있어요. 낮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오기를 바라고 이란이 또 2차 휴전 협상은 최소한 가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은 다시 공격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그럴 경우도 있다는 거를 일단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네. 가지 않으면 트럼프가 자기 SNS에 남긴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민간 시설 폭파하거나 담수 시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렇죠, 전쟁이 그렇죠. 시작된다. 될 가능성도 한 말씀만 네. 꼭 교수님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 한반도가 평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어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북한이 쐈던 그 미사일이 네. 그 이란이 보여줬던 그 집속탄, 그러니까 한 발 안에 여러 아주 거의 100발의 자탄이 있어서 거의 축구장을 한 18개를 없애는 그러한 미사일을 어제 쐈는데 어제 특징이 그러면서 전방 군단이 그러니까 DMZ 전방 군단이 4개 군단이 있는데 그 군단장을 다 데려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을 시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대적 두 국가에서 이 적대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풀려면 반드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되고 네. 그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열려야 되는데 네. 그 입장을 미국하고 중국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아. 그 시점이 지금인데 지금 의원님이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도 나는 이게 진짜 사람 아주 열받는 게 얘네들은 남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아. 미국에 대한 입장만 궁금해. 이놈들도 아주 건방져가지고 나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것도 우리가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또 예. 우리가 거기에 보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미국한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로.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자주성이 필요한 거고 대통령이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주국방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가 예. 우리 목소리가 있어야지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이놈들은 아예 그냥 우리는 궁금해하지를 않아. 북한을 가만 보면. 북한의 중국 네. 연구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북한은 지금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한국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내부적으로 입장도 통일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시기에 한국과 뭔가의 대화를 개시를 하면 지금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안정적인 외교 질서 자체가 흔들릴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상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입장부터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동일적 입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북한과 동일한 설득을 해내야만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겁니다. 나오게 해야죠. 예. 나오게 해야 됩니다. 네. 아니 우리도 우리를 변수라는 위해서. 걸 네. 북한한테 좀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수라고 자꾸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을 만나서 우리 역할도 얘기하고 입장도 내야 북한도 이제 얘네를 안 만나면 자기네들이 이익이 문제가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그렇지.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전문가들은 예. 다 그런 생각 하고 계셨구나. 그렇죠. 좀 해주세요. 나는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해요. 진짜로 항상. 예, 예. 근데 오늘 진짜 처음으로 용기 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중요합니다. 김정은이 나보다도 어린데. 여기서 나이 얘기한다고? 네. 나보다도 어린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까지가 중요하겠군요. 네. 일단
그러니까 정상대로 열리면 우리 밤이나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네. 이제 방송 우리가 이제 할 때는 네. 뭔가가 보이겠죠. 가시적인. 뭔가가 일어난 다음이야. 내일. 네. 아, 이거 매번 이렇게 떨립니다. 그러니까요. 매번 오늘이 결정적 날이다. 이런 얘기를 매일 해야 돼. 진짜 매번 방송 예. 때마다 얘기를 거기 하는데. 이제 내일이야 일단은. 일단 내일. 내일이야. 예. 아이고. 아유, 저 네. 김정은이 전 나보다도 어린데 저. 아유, 알겠습니다. 아, 트럼프. 에.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일광 선배는 예, 좀 늦게 와서 출연료는 반만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네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